가볍게 얘기만 하면서 가봅시다. 그러니까 뭐 저번에 말했듯이 저번 거를 가볍게 리뷰를 해가면서 해보면 이게 정자가 이게 한자로 이게 정하다 정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정이 뭐냐면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이제 정적분은 뭐냐면은 정해져 있는 적분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은 이런 기호로 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미분된 함수를 거꾸로 만들겠다가 되는 건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분을 하게 되면 차원을 내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차원을 떨어뜨렸죠. 차원을 떨어뜨리는데 적분은 그 역과정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원을 뭐 올리는 뭐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x 제곱이라는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면은 얘가 뭐가 되면 되냐면 3분의 1의 x의 3승. 이거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뭐예요? 이거 문제가 없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사실 상수가 있을 수도 없던 상수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상수를 미분하면 얘는 이제 차원이 아예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다시 생기게 되니까 이제 부정적분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문제라고 하긴 그렇고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간이, 그러니까 한 점이 만약에 주어지면 이 C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특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점이 주어지면 특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점이 안 주어지면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걔를 부정 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기호가 되게 별거 아니에요. 기호가 별거 아닌 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차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뭐냐면 별거 아닌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적분된 함수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이런 관계가, 이게 나는 어렸을 때 보기에 이게 되게 꼴보기 싫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fx를 내가 이제 한글로 적을게요. 한글로 적어서 뭐라 그러냐면 얘를 fx라고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대문자 fx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분을 하면은 이게 소문자 fx가 된다고 하는 건데, 내가 이제 나도 보기 싫었으니까 내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가 그나마 잘 이해가 돼요. 뭐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fx에다가 얘는 지금 적분을 실행을 했으니까 뭐가 나올 거냐면 fx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새로 생긴 뭐가 있어요? 새로 생긴 상수항이 있는 거죠. 그 상수항을 미분하면 다시 뭐가 되냐면 사라져요. 그래서 얘가 다시 원래 fx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쪽에서 미분이 들어갈 때하고 바깥쪽에서 미분이 들어갈 때가 지금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죠. fx를 자체를 미분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관계죠. 여기서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번 더 fx에서 미분을 한 거죠. 지금 미분을 해서 f'x가 된 거예요. 미분을 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적분을 했다가 미분으로 돌아오는 관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지금 미분을 한번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 다시 적분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f'x에서 fx가 될 때는 다시 상수항이 생겨줘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요 차이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가 중요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말했듯이 수학은 사실 이제 대화잖아요. 대화. 이런 기호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맨날 물어보는 게 문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값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별거 없어요. 그냥 이제 한번 써보기만 하면은 뭐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xn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면은 저 미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하는 건데 뭐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 상수항 C가 이제 튀어나오게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정적분의 성질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자, 복습 지금 이제 이거를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좀 빨리 와봤지만, 이 적자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적금할 때 그 적자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제 미적분에서는 이 적분을 증명할 때 어떻게 써주냐면은 이런 식으로 써줘요. 그러니까 스무스한 곡선이 있는 건데, 스무스한 곡선이 있을 때 생각해보면 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넓이를 구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뭐냐면 이렇게 있을 때 곡선이 이렇게 한 3등분으로 쪼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이디어예요. 뭐냐면 이렇게 원래 구간이 있는데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여기에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냥 공평하게 뭐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3등분을 한 거예요. 요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얘를 3등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를 생각해보면 얘가 3등분 됐잖아요. 그렇죠? 곡선이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곡선은. 맞죠? 곡선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곡선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정확히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죠? 정확히 같지는 않은데 어떤 느낌, 그래도 얘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요게 아이디어예요. 자,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이미지를 지금 기억해야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러면 다시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분을 무한히 쪼개는 거죠. 이 dx가 그래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사실 수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공학이건 어떤 공학이건 간에 이건 다 중요해요. 왜냐면은 dx가 이게 델타 x라 그러거든요. 델타 x인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디퍼런셜 그러니까 이제 차이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미소량, 진짜 미소량. 변화량도 맞아요. 변화량도 맞는데 그 변화한다는 게 굉장히 미소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납득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칼로 크게 쪼개 놓으니까 이게 오차가 어때요, 지금? 증가하죠. 근데 자, 지금 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다시 이번에 이렇게 자를게요. 이번에는 내가 더 잘게 자른 거예요. 몇 등분 한 거냐면 이번에 6등분을 한 거예요. 6등분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번에는 이렇게 채워나가게 돼요. 직선을 만든다는 거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직선을 이렇게 채워나가면 지금 상엽이가 보면 알겠지만 차이가 어떻게 됐어요? 조금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완전 잘게 다다다다다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지금? 그게 dx. 이게 지금 정성적인 이해예요, 적분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선생님 갑자기 성질하다가 왜 갑자기 적분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질은 이거를 적분을 이해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 그냥 뽑아져 나오는 거니까. 납득이 될까요? 자, 해봅시다. 여기에 kfx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k의 fx는 사실 이거 아니에요? k의 fx는 y라는 새로운 함수 아니에요, 그냥? 맞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할게요. K 있잖아요. K는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얘가 무슨 의미가 띄게 돼요? K분의 Y는? Y축 방향으로 K 배가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자, 다시. 내가 적분을 한다 그랬잖아요. 적분을 한다는 건 넓이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fx 함수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뭐냐면은 이게 이런 네모난 모양의 넓이를 구한다고 합시다. 네모난 모양의 이게 원래 fx예요. 여기가 상수함수 fx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있잖아요. 내가 지금 y축 방향으로 k배를 하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2라고 치면 몇 배 된 거예요, 지금? 2배 해가지고 k가 이쪽 위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넓이가 몇 배 된 거예요, 지금? 2배 된 거죠. 아,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fx를 적분한 다음에 2배 한 거나 fx 자체를 그냥 위로 올려버린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거랑 어떻다는 거죠, 지금? 똑같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차이가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식이 완전 똑같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얘는 지금 fx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k배 확대한 거죠? 그거 한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겠다. 얘는 뭐 하냐면은 fx를 그렇죠. 그 다음에 k배를 하겠다. 근데 그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2번을 보자는 거예요. 2번은 fx 플러스 gx는 각각을 적분한 다음에 더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릴까요? 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뭐냐면은 이번에는 선생님 근데 그건 말이 돼요? 이게 fx를 이게 분해해서 이야기돼요? 왜냐면은 자, 복잡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복잡한 함수가 있다고 치면은 얘가 이제 3차라고 해봅시다. 3차라고 해보면은 내 말은 이게 한 방에 표현돼서 그렇지 있잖아요. 원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런 건 게 선생님이가 그동안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고 치잖아요. x 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고 치면은 이거를 그냥 한 방에 그렸어요, 지금까지. 맞죠? 근데 내가 저번에 맨날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얘를 fx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x의 3승을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내 gx라고 할게요, 그냥. 그렇게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hx라고 그냥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내 말은 얘하고 이 함수하고 이 함수 더한 거 얘 맞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함수를 기하적인 의미로 나타내면 얘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렇게 생길 거고, 좀 이상하게 얘는 이렇게 생길 거고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겠죠. 얘를 그냥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면 돼요? 합치면 되겠죠. 근데 내 말은 머릿속으로 이게 잘 그려지긴 해요, 안 해요? 그건 안 되긴 하는데 내 말은 그래도 상희비가 지금 이해는 되죠. 성질적으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한 다음에 얘를 더하면 얘랑 똑같아진다는 건 자명해요, 안 자명해요? 자명하죠, 그거는. 증명 끝.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있는 거죠. 납득이 되죠? 네,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빼는 거는 내가 저번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빼는 건 어때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더하기를 해서 빼기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면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gx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얘는 뭐예요? x축? 대칭. 그러니까 대칭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gx 함수라는
새로운 함수죠. 마이너스 gx 함수를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되겠네요. 그냥 플러스 hx라고 써버리면 어때요? 위에 거랑 어때요? 2번하고 3번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납득이 될까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됐고 이번에는 정적분이죠. 정적분인데 정적분은 말 그대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건데 걔가 뭐냐면은 a, b까지의 정적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내고 a에서 b까지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그 값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죠? 각각 대입을 해서 구하게 된다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생기는 적분 상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분 상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왜요? 그냥 사라지거든요. 왜 사라지냐면은 FB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어떤 값이 나올 거죠. A에 대해서. 그럼 어떤 값이 나오고 플러스 C가 생겼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C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적분은 그럼 함수의 그냥 하나의 형태라고 얘기해도 될 수가 있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은 fx가 있는데 있잖아요. 어떤 fx 함수를 그냥 적분하고 f'x라고 줘도 어때요?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적분 상수를 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쵸? 적분의 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개념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끊지 않고서 또 바로 올릴게요. 상해비 거 중간고사 그거를 대비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6회나 나왔어요. 도대체 누가 봤을까요? 다른 고등학생들이 보나 봐요. 분명히 등록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사이비 친구들도 열심히 하나 봐요. 그렇죠? 6회가 나온 거 보면은 봤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과 극한이면은 이렇게 있을 때 부정적분 fx fa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정말 수능에 그냥 대놓고 그냥 이건 진짜 많이 나오죠. 뭐냐면은 얘는 어떤 함수냐면 fx-fa 함수 아니에요. 그렇죠? fa는 상수라고 말해도 돼요. 괜찮죠? fa는 상수잖아요. 그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상수를 미분하면 빵, 그쵸? 빵이니까 사라지네요. 뭐만 남아요? f 프라임 x만 남으네요. fx를 미분하면 그냥 뭐요? fx. 저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fx. 납득이 될까요 지금? 정말 중요해요, 그쵸? 중요한데 이건 지금 내가 얘기하면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어봐야 이게 미쳤구나, 조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요, 또 해봅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하네요, 그쵸?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은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변수를 진짜 잘 봐야 돼요. 내가 맨날 상위반한테 하는 얘기지만 변수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는 지금 뭐에 관해서 적분하겠다는 거냐면 t. 얘는 t에 관해서 적분하겠다는 거죠. 그럼 함수를 쓸 때도 나중에 형태를 쓸 때도 뭐에 관해서 써야 돼요? t에 관하여 라고 써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t를 적분하게 된 대문자 ft가 되겠죠? 그럼 다시 f에 적분한 다음에 뭐 넣어야 되냐면 x 플러스 a를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빼기 뭐 할 거냐면 fa를 할 거죠. 자, 근데 걔를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번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x분의 1이 붙어 있네요. 그러면 x가 있고 그럼 내가 이렇게 얘를 변형해서 이렇게 써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x라고 그냥 단순하게 쓰지 말고 x 플러스 a 마이너스 a라고 한번 써봅시다. 이거 의미가 뭐가 되죠?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는 멈춰 있네요. a로. 근데 뭐가 움직이고 있죠? fx 플러스 a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fa를 향해서 가고 있죠. 이거 미분 정의식이네요. 미분 정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되냐면 얘는 f 프라임 x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f 프라임 x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냐면 f 프라임 a로 바뀌게 되는 거죠. a를 a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f a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납득이 되죠, 그렇죠? 정말 쉬운데. 자, 다시 2번도 똑같아요. 2번도 똑같이 해보면 자, 변수가 중요해요. t죠. t니까 얘를 적분할 거예요. 적분하면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대문자 f라고 합시다. 대문자 f라고 하면 fx가 되고 빼기 fa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또 이거 적을게요. 이번엔 깔끔하게 좋네요. x-a라고 줘있네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a로 가고 있는 거네요. x가 a로 가고 있으니까 또 똑같아요. 뭐예요? a는 멈춰있죠? 내가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멈춰있는 정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동점이 하나 있는 건데 그 동점이 지금 a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결국 f 프라임
A가 된다는 거죠. F 프라임 A는 뭐였냐면 F A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게 뭔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좀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진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수능이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냥 이대로 똑같이 나와요. 진짜로. 근데 못 알아봐요, 애들이 다. 그리고 심지어 다 잘 못해요, 이거를. 자, 어쨌든 뭐랄까. 그러니까 뭐 대화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뭔지 정확히만 파악해 주면은 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과 극한이라고 하는 거죠. 좋아요. 정적분의 성질은 그러니까 부정적분하고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아예 똑같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얘는 뭐냐면 함수를 배한 다음에 k배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넓이를 구해라. 그거나 fx를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k배한 거랑 어떻댔죠? 내가 똑같다. 어때요? 그러니까 성립. 각각으로 쪼개서 적분해도 오케이. 빼는 건 더하기가 성립하니까 당연히 오케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fx가 실수 a, b, c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연속일 때 이거가 성립한다가 되는데 진짜 쉬워요. 이거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은 a에서 b까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또 구간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a에서 b까지인데 내 말은 상엽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려고 하는데 한 방에 구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좀 힘든 거죠. 이건 안 힘든데 힘든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특별한 함수 이런 함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냐 fx가 뭐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는 어떤 다른 gx라는 함수가 되고 b부터는 c까지는 얘는 hx라는 이런 함수가 된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때요? 구간마다 식이 다르죠. 그러면 한 방에 통으로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쪼개가야죠. 얘도 그 원리예요. C 그래서 여기서 C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A부터 C까지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너무 쉽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내가는 다 낚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가운데를 C라고 보지 말고 있잖아요. C를 여기다 잡을게요. C를 여기다 잡잖아요. 그러면은 A부터 C까지 구할게요. A부터 C까지의 넓이를 구했어요, 그렇죠? 이 넓이가 되네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디죠? 지금 A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A부터 C까지 갔으니까 이미 B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초과해버렸죠. 초과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겠네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C부터 B까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이에서 지금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A부터 C까지의 넓이가 이만큼이 이미 있는데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줘야 돼요? 이만큼은? 빠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구하는 거니까? A부터 B까지 구하는 거잖아요. A부터 B까지 구하는데 B부터 C까지는 좀 빠져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성립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성립을? 해요. 자,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해요. 이게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다 낚인다 그랬죠, 내가. 왜냐하면은 얘가 B부터 C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C부터 B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사이비가 성질을 하나 끌어낼 수가 있네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바뀌잖아요. 앞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다 낚인다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꼭 안쪽에서만 안쪽에서만 C를 안쪽에서 있으면 되게 직관적이어서 학생들이 안 틀린다고요. 맞잖아요. 안쪽에 있으니까 그냥 원래 구하던 구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잘라 먹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더해버리면 된다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밖에다 주면 어때요? 되게 헷갈려하죠. 왜냐면 A부터 C까지 구한 다음에 그냥 이 공식을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개념이 꼬이죠. 왜냐면은 A부터 C까지 했으니까 마치 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호에 꼭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빼기가 꼭 있어줘야 될 것 같죠. 왜냐면 A부터 C까지 했으니까 이미 넓이가 요만큼까지 왔으니까 B부터 C까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게도 이 의미가 뭐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지금까지 방향이 항상 어떻게 돼요? 이 방향으로 가죠.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얘는 넓이가 뭐가 돼요? 넓이가 양수가 돼요. 근데 이 방향으로 오면 이 전체 넓이 S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S가 된다. 이 성질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되게 직관적이죠,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그렇게만 느끼시면 돼요. 납득이 되죠? 좋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근데 내가 너무 쉬워서 증명이 너무 쉬워서 그냥 가볍게 직관적으로 이해만 해줄게요. 뭐 할 필요는 다 하세요. 하면 좋아요. 나중에 진짜 나한테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뭔가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만약에 이런 성질들 있잖아요. 이걸 외우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진짜 지옥이 펼쳐져요. 왜냐면은 문제를 풀어도 나는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시 되게 쉬운데 뭐냐면은 내가 방금 그랬죠, 사이비한테. 뭐냐면 C부터 B까지 fx인데 지금 C가 더 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C가 이렇게 더 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는 사실 F 뭐라고 해야 되지? F B F C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 값이 뭐라는 거죠? 얘가 지금 내가 음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구간이 거꾸로 들어가 있으니까. 예, 납득이 될까요? 왜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바꿔보면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B하고 C라고 바꾸면 FX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FX가 될 때 B하고 C니까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의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양수가 그냥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가 음수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줘야 되냐면 빼기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FC 마이너스 FB가 되는 거잖아요. 얘랑 지금 어때요? 부호가 나온 거조차 이미 부호가 어때요? 다르죠. B하고 C하고 이미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동등해지기 위해서는 뭘 붙여야 돼요? 앞에 빼기를 붙여주는 거죠. 납득이 될까요? 네. 엄청 쉽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 봅시다.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진짜 쉬워요. 뭐냐면은 얘가 아까 전에 K라 그랬었잖아요. 내가 K가 안쪽에 있어도 되고 바깥쪽에 있어도 된댔잖아요. 그렇죠? 영상 보셔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K가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 있어도 되니까 그럼 생각해 보면은 얘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뭐로 바뀌냐면 S에 BC 마이너스 F X라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괜찮죠? 지금 FX에다가 마이너스를 씌웠네요. 그거 뭐냐면 X축 대칭이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대박. 그거 뭐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던 거죠. 얘를 여기 X축이라고 합시다. X축이면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버렸네요. 그렇죠? 이게 대칭 모양을 합시다. 예. 근데 원래 여기는 양의 값이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야겠어요? 음의 값이 돼야겠죠. 적분은 사실 넓이의 의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냥 괜찮아요. 안 맞아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개념하고 또 연결시켜 줄게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거 구할 때 있잖아요. 내가 얘를 선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연결시켜서 넓이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근데 방금 선이라 그랬죠. 근데 그 선은 사실 좌표 아니에요? 맞아요? 양의 좌표를 다 더하면 당연히 무슨 수가 나와요? 양수. 되게 당연한 소리죠.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이게 뭐예요? 지금 좌표가 음수죠? 음수의 좌표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은 만약에 x축보다 밑에 있는 구간에서 적분을 실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건 넓이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넓이의 의미를 붙여주기 위해서는 뭐 붙이면 되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되게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내가 방금 뭐 했어요? 음의 값들을 어떻게 했죠 지금? 그러니까 넓이의 의미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됐어요?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됐어요? 됐죠? 좋아요. 꼭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또 가봅시다. y축도는 원점에 대하여 이제 대칭인 함수의 적분인데 이거는 뭐 내가 정말 뭐 내가 진짜 좋아하죠. 내가 왜 좋아하냐면은 나는 정말 이거 가지고 내 친구들을 많이 놀렸어요. 이 친구들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이 놀렸어요. 왜냐면은 이건 함수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딱 보자마자 그냥 팍 풀 수가 있는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거든요. 좋아요. 해봅시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요게 이렇게 2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거 내가 이거 진짜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진짜 멍청한 것 같아요. 애들을 보면. 왜냐면은 자 y축 대칭이잖아요. y축 대칭이면은 내가 가장 y축 대칭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제일 익숙한 게 뭐냐면 2차 함수 아닐까요? 그렇죠? 2차 함수잖아요. 사이미가 딱 봤을 때 그럼 우리 넓이를 구할 거잖아요. 그 여기서 적분을 여기서 0부터 a까지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으면 또 다 낚여요. 처음에는. 나중엔 안 낚이는데 그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넓이라고 착각을 해요. 0부터 a까지 실행하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전에 그 정성적인 설명을 왜 했는지 알겠죠? 좌표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좌표를 어떻게 하기로 했죠? 더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0부터 fx가 있을 때 f가 있을 때 0부터 a까지 적분 구간을 실행하게 되면 있잖아요. dx로 했을 때 적분을 하게 되면 어디예요? 당연히 넓이는? 여기에요. 그렇죠? 여긴데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넓이 의미가 여기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좋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돼 있죠. 그렇죠? 얘랑 마이너스 a랑 있잖아요. 적분이 어때요, 지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되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상위가 굳이 다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근데 여기 이거를 좀 더 내가 대수적으로 더 증명을 해줄게요. 왜냐면은 얘를 있잖아요.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대문자 fx가 됐죠. 대문자 fx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내가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f a 빼기 f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f-a 값은 있잖아요. 이 f-a는 얘는 사실 이 마이너스가 어디로 나와도 되는 함수예요. 바깥으로 빠져나와도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 의미가 결국 그거 아니에요. 지금 어렵겠다.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여기 얘는 뭐냐면은 fa가 있고 마이너스 f0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f0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얘는 이거에다가 2배를 해주겠다는 거죠. 2배 해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얘하고 지금 어떻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부터는 그냥 잘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미적분에서 한 번 더 할 내용이니까. 여기 2차 함수였잖아요. 그렇죠? 2차 함수를 내가 적분했죠. 그럼 몇 차 함수가 되냐면 걔가 3차 함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차 함수는 이게 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잖아요. 점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가 이 밖으로 어떻게 돼요?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EFA가 돼요. 방금 했던 얘기는 너무 지나치네요. 조금 후퇴. 이건 미적분 가서 다시 할게요. 이 내용은 다시. 그러면은 지금 정성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뭐냐면 대칭인 함수죠. 0부터 a까지의 넓이를 구한 게 다시 마이너스 a랑 구한 거 어때요?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구간이 마이너스 a에서 a가 아니라 뭘로 바뀌냐면 0에서 a인데 몇 배 해줘야 돼요? 2배. 쉽죠? 좋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점대칭이라 그래 있거든요. 점대칭은 대박이에요. 진짜 쉬워요. 점대칭은 이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점대칭 중에 우리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x3승 그래프예요. x3승 그래프가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예요. 그렇죠? 내가 아까 상위배 때 뭐라 그랬냐면 적분을 더해가는 거랬어요. 0부터 a까지 더하면은 요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가게 되면 요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넓이가 음수라고 말해주세요. 사실 그런 말은 지금 틀린 말이긴 한데 내가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더해주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음수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s라고 쓰는 게 맞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s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지금 대칭돼 있잖아요. 원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a하고 a니까 구간이 어때요? 지금 똑같죠.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s고 s잖아요. 얘 뭐가 돼요? 적분하면? 뭔 말인지 알겠죠? 되게 좋죠. 그러니까 점대칭 함수는 적분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실행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거죠. 대박이죠. 엄청 편한 거죠. 그러면은 더 대박인 건 수능에서 나오는 건 뭐 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요만큼 내가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부터 a 플러스 b까지 구하라는 건데 사실 그거 거짓말이죠. 뭐예요? 그냥 s가 a부터 b까지 fx dx를 구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까 전에 이걸 이용해 볼까요? 성질을 이용해 봅시다. 뭐냐면 s를 0에서부터 b까지 넓이를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중간값이 지금 뭐죠? a잖아요. 그렇죠? 그럼 빼기 s에 0에서부터 a까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fx dx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 빼기 기호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빼기 기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s 0에서부터 b까지 더하기 s 0부터 a까지 fx dx가 되죠. 0의 의미가 뭐겠어요? 얘가 아까 전에 중간값이었던 c. 어때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뭐 이런 식으로 고쳐진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설명이 다 끝났네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